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전국 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양파값 성에 안 차시죠? 네, 저도 성에 안 찹니다. 정말 양파값을 생산비 보장받는다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파 최저 생산비라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양파 의무자조금회와 양파생산자협회가 올 1년 생산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든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양파 영농일지 작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영농일지 작성하기가 쉽지 않죠. 농사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집에 와서 영농일지를 쓰노?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영농일지 작성을 해서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정부에 양파값을 이만큼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농일지 작성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내 손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 영농일지를 두시고 비료 사러 갈 때, 농약 사러 갈 때, 그리고 집에 사람 불러서 일할 때, 논에 물 보러 갈 때 이 영농일지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생산비를 보장받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영농일지를 집에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남한테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양파 생산자들이 이 영농일지를 작성하면 이것을 시군 또는 면지에 우리 회장님, 총무님들께 주세요. 주신 분들 중에 가장 잘하신 시군에서 한 분씩 해서 내년 양파생산자협회 대의원총회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빠지게 적었는데 우리가 보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쓰신 분들에게는 양파 10망 또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될 만큼의 포상을 할 테니까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적은 영농일지가 우리 양파의 생산비를 보장받는다라는 결심으로 예쁘게 자세하게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양파 영농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고 만나서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된 점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꼭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파 영농일지 예쁘지에 노란색, 이 노란색 책을 딱 열면 앞쪽에 내가 몇 년도 양파 영농일지다. 우리가 내년 양파값 보장을 위해서 적는 거니까 2022년 이렇게 적고 딱 넘기시면 3쪽에 농민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못 적더라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적으셔야 내가 이 영농일지를 잃어버려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적으시고요. 주소 내가 어디 산다 적었다면 경남 합천군 정도 적고 중요한 거는 내가 올해 양파를 얼마나 심을지 조생이라면 4월까지 수확하는 양파, 중생 5월까지 수확하는 양파, 만생 6월까지 저희가 생산하는 양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땅이 몇 평이고 빌리는 땅이 얼마다. 그래서 나는 모두 몇 평에 양파 농사를 짓는다 정도는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배 기간은 여기는 꼭 안 적으셔도 돼요. 뒤에 영농일지 열심히 적으시면 이 부분 다 들어가니까 여기는 대략 내가 언제쯤 토양 살균 한다. 그리고 언제쯤 내가 모종을 키우고 언제쯤 밭에 가서 정식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쯤 관리하고 출하할 거다. 이 정도 그냥 월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 그쪽 딱 보시면 농가 일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농민 현황이죠. 제 거 적고 저는 농사를 95년도부터 했다. 양파 농사는 근데 양파 생산자 협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했으니까 2020년부터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공동 경영주. 지금 올해부터 농민수당 내년 2022년도에 제주도, 경남은 농민수당을 농가 경영체 등록할 때 공동 경영주까지 준다고 하니까 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 공동 경영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경영주 꼭 등록하시고 함께 일하는 종사자 있으면 그분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셔요.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작성하셔야 되지 여기에만 적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경영 규모를 논을 내가 몇 평 해도 되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몇 마지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밭, 과수, 시설 이렇게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뒤로 넘길게요. 10쪽에 보면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내가 창고가 있으면 몇 년도 지어졌고 내가 몇 평이다. 단위가 이제 몇 평이다 적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얼마 들었다. 이 정도 쓰는 비율은 어려우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모종 하우스가 있으면 하우스 언제 지었고 몇 평이고 얼마 들었다. 그리고 저장 창고 있잖아요. 저장 창고나 저온 저장 시설, 우리 저온 저장고 집에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내가 이걸 했고 언제 지었고 그리고 몇 평이다. 뭐 3평, 5평, 10평. 10평이면 크지에 이렇게 적고 설치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장, 사실 양파는 건조장은 없고 마늘은 건조장이 있으니까 마늘 건조기 언제 설치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관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 내가 양파 마늘논에 지금 스프링클러 하신 분들 있죠. 거기에 관정 내가 언제 팠다 그리고 파는데 얼마 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두 적기 어려워하시는 11쪽에 보면 농기계 현황, 여기에 부족하면 뒤에 여기 이번 일지 가장 좋은 게 메모지 엄청 많습니다. 이 메모지에 농기계 현황 쭉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경운기, 그 다음에 트랙터 1, 2, 3. 요즘 양파 우리 농가들 기본적으로 트랙터 2대, 트럭 2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뒤로 가시면 이 지금 영상으로 하는 영농일지 교육도 내가 시간을 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내가 10월 1일 날 내가 이 영농일지 작성 영상 봤다 이러면 그것도 적어주시면 좋겠지. 그거 말고 지금 의향조사하고 있는 의무자조금 교육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농일지 잘 만들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영농일지랑 다르게 양파를 키우는 순서대로 우리 농사 짓는 순서대로 일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적는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때그때 할 때 조금씩 적으시면 되고 아까 제가 인사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 가장 가까운데 둬가지고 일하고 나서 바로바로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양파 생산비 이제 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때는 꼼꼼하게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봅시다. 15쪽 보면 토양 살균 처리합니다. 흙소독 해야 되죠. 특히 반양파 하시는 데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논양파 하는 데는 이미 나락을 심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독이 되지만 반양파는 꼭 토양 살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양 살균 내가 언제 했다. 로타리 쳤으면 로타리, 가족 중에 내 혼자 일했으면 내가 남자면 몇 시간, 여성이면 몇 시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람을 데리고 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얼마를 했는데 돈을 얼마 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양 살균과 관련해서 밑에 약재도 있잖아요. 바살미드 처리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양 살균 하는데 쭉 몇 페이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이 네 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토양 살균과 관련해서 적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적고 나서 여기에는 빠졌는데 내가 뭔가 좀 쓴 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19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토양 살균하는데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다른 돈들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 밖에 나와 있죠. 부직포, 박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들어간 돈들을 어디다 적을지 모르겠으면 여기 기타 이런 데다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토양 살균하는 동안에 혹시 기계가 고장났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하러 갔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적으시고 토양 살균할 때 내가 물 썼다 이렇게 하면 거기도 들고 면세율을 얼마 사가지고 기계에 썼다 이러면 21쪽에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모종을 키우러 가야 되겠지. 22쪽 육묘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육묘라고 하는 발음이 좀 안 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육묘 관리가 하면 이제 우리 싹을 틔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며칠 날 어떤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에서 몇 명을 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 들어간 또 약재 이런 게 있으면 밑에 적으시고요. 28쪽에는 내가 육묘하는 동안에 뭐가 고장이 났다. 그럼 또 수리비가 들겠죠. 그 돈 적으시고
그다음 육묘 관리할 때 내가 물이랑 전기를 썼다, 그리고 기름을 얼마 썼다 하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꼭 물, 전기, 기름이 아니어도 기타 들어간 비용들을 그냥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쓴 돈을 잘 적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양파값을 보장받는 가장 첫걸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육묘 다 했습니다. 이제 모종이 잘 크고 있어요. 모종 크는 동안에 이제 양파 심을 밭을 준비해야 되겠지. 논이랑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논은 빨리 나락이 고개를 숙이 갖고 나락 타작한 다음에 논을 갈아야 되니까 마음이 좀 급할 거고요. 밭은 또 밭대로 준비한다고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밭 준비할 때 내가 하는 일, 작업이죠. 이건 작업이고, 작업 말고 내가 밭 준비한다는 말은 밭에 제초제도 뿌려야 되고 비닐도 씌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작업할 때 일지에 적는 것 아시겠죠? 이제 앞에랑 똑같은 양식이니까 제가 같이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밭 준비하는 동안 일이 많습니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하루 만에 밭 준비 다 못해요. 이건 며칠 걸리죠. 그 걸리는 동안에 꾸준히 적으시면 되고, 혹시 까먹었더라도 달력 같은 데 적어놨다가 기억날 때, 밥 먹고 나서 잠시 쉴 때 또 영농일지 적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식포 준비하는 거는, 밭 준비하는 거는 페이지 많지에 저희가 여유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 양파 농가들이 밭이 많아요. 고령농들이 많아가지고 점점 그리고 돈이 안 되니까 양파를 많이 짓게 되죠. 그래서 밭 준비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쪽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이거 하는 동안에 내가 비닐을 몇 막기 샀다, 얼마 들었다, 그리고 아까 육묘할 때 종자 종류랑 종자 적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재료 들어가는 거 쭉 적어주시고,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참 같은 거 먹으면 그런 것도 좀 적어주세요. 참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돈 주고 산 거니까 내 돈 주고 사는 모든 거를 좀 여기에 적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 유지에 든 돈, 물, 전기, 기름도 있는데 기타, 내가 일을 하다 다쳤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이런 것도 적어주세요. 내가 그냥 놀면서 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도 내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칸이 안 보이면 아까 말한 뒤에 메모지, 이 영농일지 가장 좋은 점은 메모지 많습니다. 이 쪽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계속 적어주셔서 혹시나 빠뜨리는 게 있으면 뒤에 적었다가 앞으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육묘도 했고 밭도 이제 했고 진짜 비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정식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인건비도 오르고 일도 안 되고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식할 때 비 안 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식을 할 때 모종이 잘 돼야 되겠죠. 양파는 모종 농사가 반이다. 잘된 모종을 가지고 이제 밭에 옮겨 심기를 하는데, 정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예요. 내가 몇 명을 썼는지, 얼마를 줬는지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주는데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건비가 또 올랐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일꾼들한테 주는 물값, 간식 이런 것도 다 적으세요, 제발.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집 애들 썼던 것도 돈은 안 줬지만 우리 아가 토요일 일요일 날 와가지고 몇 시간 일했다, 이런 걸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우리 아가 그냥 노동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적는 게 생산비 조사에 중요하다. 하나 더, 제일 빠뜨리기 쉬운 거, 내가 한 일, 나는 일을 했는데 나는 안 적어. 내 빼고 다른 사람 적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도 정확하게 몇 시간 일했는지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할 때까지는 그래도 바깥에 일꾼들을 쓰니까 잘 적습니다. 나중에 관리할 때 내 혼자 물 관리하고 뭐 비닐이 100개 졌는가 논에 가보고 관리기 하고 이런 거 잘 안 적어요. 나중엔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 필요한 거, 정식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는 인건비를 진짜 잘 적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갔던 비용, 아까 빵값, 우유값, 물값 이런 거, 그리고 방석 있죠, 방석. 그 방석 안 갖고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방석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목장갑, 이런 거 목장갑 얼마 안 하니까 막 안 적어도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이런 진짜 푼돈이 쌓여가지고 목돈이 되는 gin게네. 목장갑 사는 거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7쪽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정식하는데 내가 들어간 돈이 이게 작업할 때 들어간 돈인지 어떤 건지를 몰라가지고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돈은 다 47쪽에다가 쭉 적으시면 되고요. 구분돼 있지만 수리 유지비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아까 적으시고, 제가 말했죠. 온 일꾼들 중에 다친 사람 있으면 병원 가는 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양파 정식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죠? 이렇게 정식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전혀 기입하지 않는, 그리고 돈으로 한정을 못하는 이제 영역으로 갑니다.